안녕하세요, 오마이가입니다.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 드디어 도착하였습니다. 토지 구입부터 반축으로 주택을 완성하는 과정을 계략적으로만 나열하는 방식이라 처음에는 3부 정도면 되겠지 하였는데 9부까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큰 주제만을 고른다고 고른 건데 이 과정들을 해냈다는데 스스로 대견합니다. 그럼 마지막을 향해 다시 달려봅시다. 가스통 난로를 만들고 남은 짜투리와 스틸 파이프, 스텐 냄비 뚜껑을 조합하여 야외 재떨이를 만듭니다. 용접을 배우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펌프실 보치에 구조목과 사팔 파이프를 이용하여 구조를 확장시킵니다. 이 위에 파이프와 철선을 엮어 등나무와 인동농구를 심어 올려 수도관의 그늘을 만들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앞 평상의 지붕 처마를 확장한 후 비닐과 차양막을 씌워 빗물의 들이침을 최소화합니다. 등나무와 인동농구를 양쪽에 심었는데 제법 올라옵니다. 제대로 된 화목난로를 구입하여 설치합니다. 그간 거실 난방의 공신인 멧돼지 가스통 난로를 철거하고 심플하고 기능 충실한 난로를 드립니다. 가격이 참 착합니다. 그리고 화목의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겨울 비워둔 방동토에 도착 후 보일러를 가동하여 바닥의 냉기를 없애면서 이 난로에 나무를 3분의 2 정도 넣고 불을 당겨 열을 발산시키면 금세 훈훈해집니다. 실제 이틀째부터는 아침에 보일러를 두어 시간 돌려 바닥을 따뜻하게 하면서 난로는 장작 한 토막을 던져두어 불을 살려놓으면 저녁에 장작을 넣을 때까지 따뜻합니다. 이 난로에는 오븐 기능이 있어 실험삼아 닭 한 마리를 넣어 구워봅니다. 기름기가 쭉 빠진 통닭을 만들거나 군고구마 등도 구울 수 있는데 귀찮은 것 빼면 환상적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역풍 방지기를 만들어 봅니다. 전원생활은 일거리를 만들어야 즐길 수 있습니다. 역풍 방지기의 개선점에 아이디어가 생겨 새로이 만듭니다. 고장난 드릴을 분해하여 베어링 부분을 장착해 봅니다. 갓과 벼슬을 새로이 만들어 리벳과 전산 볼트 등을 조합하는데 역시 두 번째로 만드는 것이라 제작하는 속도나 모양의 숙련됨이 엿보입니다. 연통 끝에 장착하여 가동해 보는데 작은 바람에도 아주 부드럽게 동작합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죠. 난로를 끄고 나서 연통이 식으니 굳어버린 듯 움직이질 않습니다. 베어링 방식은 연통의 열과 목초에게 견딜 수 없나 봅니다. 비닐하우스 앞에 포치를 만듭니다. 농작물을 수확하거나 비가 올 때나 그늘이 필요하고 오픈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때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앞에 포치를 만들었습니다. 사팔 파이프를 땅에 묻고 지붕과 뼈대를 스틸 파이프로만 만든 후 비닐과 차양막을 쳐서 마무리했는데 이후 아주 유용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아주 커다란 집이 아니라면 수납 공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의정부집에 필요한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레일을 달아 서랍을 장착해주고 앞뒤로 수납칸을 만들어줍니다. 이 테이블의 한켠에 새우들 수납대도 만들어 산타페에 실어 나릅니다. 부엌의 공간이 확 줄어들었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는 아주 만족한 결과였습니다. 색칠은 패스합니다. 외부에 설치할 IP 카메라를 조립합니다. 원래는 실내용이고 HD 화질을 보여주는데 실외에 설치해봅니다. 외부에 설치되기에 하이박스와 투명 플라스틱으로 방수캡을 만들어 씌워줍니다. 1층 처마에 설치된 카메라들은 한정된 화각을 보여주는데 2층 위 다락 쪽 외부에 설치되어 주택 주변의 전반적인 화면을 보여줍니다. 방수만 된다면 외부에 설치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희대의 역작인 온수온돌 소파를 거실에서 치웁니다. 보일러와 난로를 가동하면서부터 온돌 소파의 의미가 없어지고 겸사겸사 거실을 넓게 쓰기 위해 과감히 철거합니다. 다용도실을 넓게 잡아둔 것이 김장할 때는 아주 유용합니다. 물을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 따뜻하게 김장을 할 수 있지만 씻고 절이고 헹구고 역시 김장은 힘든 일입니다. 새총 재료인 활대와 손잡이용 목재를 구해 새총을 만들어 봅니다. 고무줄과 쇠구슬도 일정량 구해두고 무림 명사수를 꿈꿔봅니다. 급작스런 강추위에 2층의 변기가 깨져 있습니다. 날씨가 포근하길래 보일러를 꺼두었더니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조주택의 우수한 단열 성능도 집을 비워둔 상태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지주대 프레임을 세웁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 사이의 빈 공간을 활용할 방안으로 포도나무를 키워보기로 합니다. 총 5그루를 심을 계획으로 프레임을 세웁니다. 물론 차량은 드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한쪽에 구덩이를 50cm 이상 깊게 판 후 6m 파이프를 심고 퇴비를 골고루 뿌리면서 흙을 채웁니다. 이 파이프를 지주 삼아 포도나무를 키워 올릴 것입니다. 전북 고창군 소재의 희성농장이라는 곳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00송이를 키웠다는 뉴스를 접하고 인생의 목표를 바꿉니다. 나무 한 그루에 400송이만 키워보자고요. 가로 12m, 세로 6m, 높이 2.5m의 포도 지주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반대편 지주대는 구덩이를 파고 레미탈로 부어 고정시켰습니다. 가로 세로만의 구조는 기울어집니다.
이제 이 덕장에 포도덩굴과 잎이 온통 채워지고 절제된 가지치기로 모양을 만들어가면 주렁주렁 열릴 샤인머스켓 포도송이를 여름 한철 원 없이 따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10년은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죠. 우람하게 뻗어나가는 포도덩굴을 내 손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유산인 셈입니다. 김치 냉장고를 드립니다. 김장을 직접 하면서 욕심이 넘쳐 과하게 김치를 만들게 됩니다. 동생 집에 나눠줘도 냉장고가 부족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냉장고를 추가합니다. 비닐하우스 측면에 줄기식물용 지주를 세웁니다. 여기에 호박, 오이, 박 등의 줄기식물을 키워 올릴 것입니다. 더불어 커다란 이파리들이 그늘을 만들어 시원한 산책길이 생기는 것도 기대해 봅니다. 욕심이 있어 구덩이 2개를 더 파서 비닐하우스 길이와 맞춰버립니다. 덩굴이 타고 오르도록 가로 세로로 철선도 엮어줘야겠죠. 과연 성공할 수 있을런지. 관정박스 안에는 컨트롤 박스를 지상으로 이전 설치합니다. 좁은 관정박스에 있으면서 습기 등으로 컨트롤 박스 자체와 내부 차단기 부속 등이 부식되어 오동작이 발생하고 조작에 불편함이 있어 지상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관정박스 측면에 홀을 내어 전선들을 연장합니다. 수도관에 설치된 지주 구조물을 활용하고 주워다 둔 커다란 배전함을 부착한 후 그 안에 컨트롤 박스를 수납시킵니다. 관정박스와 뚜껑에 열쇠를 채울 수 있도록 설비를 합니다. 남의 호의를 악용하는 이웃으로 인해 취해진 조치입니다. 이 사연도 나중에 올려보겠습니다. 1층 외부 바닥에 발코니형 테라스 베이스판을 시공합니다. 아직 2층에서 시내로 나가는 곳에 발코니형 테라스가 없습니다. 차후 설치될 테라스를 위하여 1층에 베이스판과 케미컬 앙카를 시공합니다. 가로 세로 수평 은근 머리를 씁니다. 2층에 테라스가 만들어지면 1층에는 그늘이 생기는 건데 건축법적인 부분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둥만 세우면 법에 걸리도록 만들어 두었으니 말입니다. 호스를 정리하고 보관할 기구를 만듭니다. 시골살이에 긴 호스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매번 대충 감아두지만 종종 엉키거나 꼬여서 씨름할 때가 있더군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어 호스리를 만들어 봅니다. 책상 프레임을 활용하여 볼트를 용접하고 소형 드럼통 뚜껑 2개를 전산 볼트로 연결한 다음 그 사이로 축을 연결하고 핸들을 장착시킵니다. 아주 매우 유용합니다. 리어컷 타이어에 바람이 자꾸 빠져서 튜브를 교체합니다. 뭔가 해보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다지 어렵진 않더군요. 뭐든지 해봅시다. 버리는 운동기구를 주워다가 안전뱅이 의자로 개조해봅니다. 이게 무슨 허리 운동하는 기구였는데 뱅뱅 돌아가는 의자가 여러 작업씩 유용할 것 같아 개조하였습니다. 회전 의자 다리와 학생 책상의 상판을 활용한 작업 다리를 만들어 봅니다. 당연히 회전이 되겠죠. 작은 구조물의 용접시나 페인팅 시에 살살 돌려가며 작업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화구물을 키워 야외 화덕을 만듭니다. 예전에 주택 옆에 화덕을 만들었었는데 화구가 작아 항상 불만이어서 다각도로 공부하여 새로운 형태의 화덕을 만들기로 합니다. 주요 구조물인 가스통과 10T 건간을 잘라 만듭니다. 그리고 화구문은 직각이 아닌 경사지게 부착하여 화목 투입이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중 열기고리를 적용하였죠. 화구문도 가스통 접합부의 구조를 파악하여 흔들림 없이 장착되도록 부착하였는데 빗물이 내부로 침투되는 걸 최소화하는 쪽으로 절단 및 용접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을 블록으로 둘러치고 화구에 상하는 포인트 벽돌로 구조를 만듭니다. 화덕 철물과 벽돌 사이의 빈 공간에는 빈병과 펄라이트로 채우면서 단열의 효과도 기대합니다. 연소되는 형태를 보아 별 무리 없이 성공적입니다. 초반에 화덕이 달구어지기 전까지는 연기가 약간 있지만 어느 정도 선부터는 연기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럼 불이 타오르는 영상을 감상해 보시죠. 새끼 야외 화덕을 만듭니다. 무쇠솥의 지름이 다양합니다. 내가 보유한 작은 솥에 맞추어 며칠 전에 만든 화덕 옆에 작은 화덕을 만듭니다. 화구 크기는 동일하지만 열기고리의 지름이 작은 화덕입니다. 로켓 스토브의 원리를 거스르는 듯 거스르지 않는 절묘한 구조로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0L, 50L 가스통이 이용되었고 내부 상승관은 150mm 강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앞마당에 밀어두었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기울어져 있던 것이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마음먹고 수평을 맞추기로 합니다. 신선들은 대개 바위 위에서 참선합니다. 바위 위 아래 한쪽을 깊게 파낸 후 밟거나 지렛대를 이용하여 수평을 잡아갑니다. 저는 생활이 지겹다는 소리는 하지 맙시다. 할 일이 없어지면 저 바위를 90도로 세워볼 겁니다.
토지의 경계 주변에 널려있던 바위들을 옮겨 철쭉 주변을 꾸며줍니다. 이 정도 돌들은 지렛대를 이용하여 좌우로 밀어가면 언젠가는 원하는 위치에 도달합니다. 여동생의 작은 가게가 영업을 접었습니다. 가게 물건들의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아 차라리 오빠가 가져가랍니다. 가게 짓기 등도 철거해야 하는 사정이라 겸사겸사 방문하여 한 짐 실어 나옵니다. 연통을 교체합니다.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13년 12월에 설치한 연통으로 18년 9월까지 교체나 청소하지 않은 연통의 모습입니다. 이 상태로 5년간을 썼다니 참으로 아찔합니다. 종류가 스파이럴인데 겉면을 누르면 찌그러지면서 사가 찢어집니다. 표면이 멀쩡하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연도 청소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부의 상징인 스텐 연통으로 교체합니다. 그것도 이중연도를 구성하여 봅니다. 내부까지 이중연도의 필요성이 없어 보여 외부만 이중으로 구성합니다. 스파이럴관 175mm에 스텐 연통 150mm를 삽입하고 외부에 먼저 설치합니다. 사다리 하나에 의지하여 기다란 연통을 설치하는 재주를 부려봅니다. 내부도 스텐으로 깔끔하게 교체하고 석고붕대로 이음매를 감싸줍니다.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네요. 비닐하우스 앞을 레미탈로 바닥을 만듭니다. 원래 흙바닥에서 모든 작업이 있어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목재로 가대를 댄 후 수평을 이루면서 갖가지 잡석들을 부어넣어 최대한 채워봅니다. 레미탈 한 포대로 채우는 공간은 너무 적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얇게 깔 수는 없는 일이기에 그저 채워질 때까지 뼈 빠지게 레미탈을 반주고 합니다. 이왕 시작한 것, 팔레트를 이용한 판을 몇 개 만들어 봅니다. 투입되는 레미탈 소요량을 줄이기 위해 공병을 사이사이 끼워 넣어줍니다. 비닐하우스 앞에 레미탈 바닥을 확장하고 화덕 있는 곳도 레미탈로 깔아줍니다. 이렇게 몇 년 깔다 보면 주택 앞까지 가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합니다. 주택부터 비닐하우스까지 디딤판을 만듭니다. 비가 오거나 아침 이슬에 젖은 외부를 걸을 때 은근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가볍게 만듭니다. 디딤석 사다 하면 될 걸 별 궁상이지 뭡니까. 만들어 놓은 레미탈 바닥이 시래기를 다듬고 삶는데 톡톡한 역할을 합니다. 비를 막아주는 포치와 깨끗한 바닥이 일을 훨씬 편하게 합니다. 시래기를 지주대에 널고 비닐하우스 내부에도 널어봅니다. 일부는 그냥 말리고 일부는 삶아 말립니다. 말리는 방식에 따라 영양분 보존이 다르답니다. 18년 11월에도 어김없이 고난의 김장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서 식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매번 받아만 먹었더니 이제야 이 고생을 알게 됩니다. 전기 케이블 감는 통을 분해해서 가져와 재조립하여 바퀴를 달고 탁자로 놓아봅니다. 이놈이 은근히 많은 목재로 구성되어 있더군요. 가져와 샌딩까지 했는데 색칠도 해야겠죠. 미니 당구대를 만듭니다. 도대체 왜 이런 헛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서핑하는 중에 미니 당구대에 꽂힙니다. 2층에 있던 책상을 활용하여 당구대를 만듭니다. 집을 지으면서도 한 번도 다치지 않았는데 기어이 당구대를 만들면서 테이블톱에 손가락을 그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잘 붙어 있습니다. 왼쪽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간단히 소변을 보기 위해 바지 내리는데도 엄지손가락이 사용됩니다. 다 만들었는데 당구공이 계속 모서리 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완벽한 수평을 이뤄야 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돌판을 쓰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수평을 이루어냅니다. 바닥 난방하고 화목난로 불 지피니 실내 온도가 가볍게 30도를 넘깁니다. 목조주택 단열 방음 성능 아주 좋습니다. 대신 꼼꼼하게 제대로 시공한다면 말입니다. 다락방 규모에 맞추어 큐대도 초미니로 만듭니다. 큐대 안에 쇠가 심어져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큐가 묵직한 맛이 없어 타격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기름 보일러를 실외로 옮깁니다.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기름 보일러는 절대 실내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이 새는 것인지 연기가 새는 것인지 그 특유의 냄새가 집안에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보일러를 실외로 옮기기 위해서는 외부에 기름통까지 옮겨야 하는데 기름이 바닥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여태까지 때를 놓쳐왔는데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입니다. 자재가 부족하면 만들어서 씁니다. 일부가 썩어가는 합판과 석고보드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기름통과 보일러의 칩을 만들어줍니다. 비닐을 씌우고 그 위로 차양막을 씌우는 걸로 방수와 외부 마감은 끝입니다. 내부에는 유리 섬유 단열재를 빙 둘러 주었습니다. 극저가 보일러실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 눈이 내리고 2019년 봄을 맞이합니다. 2009년 토지 구입부터 2019년 봄까지 10년간의 과정을 9편에 걸쳐 개괄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거의 매주 그 머나먼 길을 오가며 가꾼 주택이며 토지입니다. 그 시간에 돈을 벌고 공사는 전문 시공자에게 맡기라는 쓸데없는 압력이 많았지만 나는 결코 그 시간들이 낭비라고 생각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돈은 많이 버셨나요? 자식들은 잘 자라지요. 당신 스스로에게 무엇이 남았나요? 그저 일하고 밥 먹고 영화 보고 고기 구워 먹고 술 먹고 자고 일어나죠. 그리고 오늘 또 즐겁고 보람차게 하루를 보내자고 다짐합니다. 내일 또 그럴 거고. 그렇지만 그 무엇이 빠져있는 삶,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나의 삶이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더러운 느낌 같은 것이죠. 그런 와중에 도발적으로 시작된 토지 구입, 전혀 생각지 않았던 시골살이, 가정경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건축, 반축을 통한 육체의 활용, 여러 가지 기능의 습득, 농작물들을 키움으로써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자연의 너그러움을 인지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평생을 통틀어 이 10년이라는 시간,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희망과 계획에 따라 실천적으로 살아보았습니다. 모든 여가와 취미도 좋겠지만 전원생활만큼 나에게 딱 맞는 취미는 없는 듯합니다. 전원생활 도전해봅시다.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